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건 다 천태만상인데 네. 유일하게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어느 학원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지. 공부를 위해서 얘를 희생한다. 그러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원서를 많이 읽던 뭐가 됐던 이게 잘 되기가 어려워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백시호입니다. 남기승입니다. 진짜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도치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영어 유치원 3년 다니면서 영어를 곧잘 해서 대치동 7세 고시에 참여했다가 줄기차게 낙방을 해서 어린 나이에 쓴맛을 보았어요. 어우 대치동 싫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라서 8세에 겨우 붙은 대치 영어를 막 울고불고 1개월 정도 다니다가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동네 원어민 공부방을 1년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가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니까 좀 정서, 즉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MIL이라는 학원으로 옮긴 지 1개월이 됐다고 하네요. 왜 옮겼냐 보니까 1년 동안 다니니까 이제 공부방 체계에 익숙해져가지고 단어, 시험 등 기초적인 학습 준비조차 잘 안 해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은 대치 커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은 걱정에서 이제 공부방을 그만두고 학원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학원으로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응을 잘 하고 있는데 자꾸 공부방으로 다시 가겠다고 지금 아이는 지금 뭐 떼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한 3가지 정도 옵션을 보시는데 공부방하고 영어 도서관 같이 다니냐 아니면 영어 학원이랑 영어 도서관 다니냐 아니면 영어 도서관만 다니고 방학 중에 미국 스쿨링을 할까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십니다. 저희 아이다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어 도서관이랑 스쿨링을 병행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책을 읽는 게 핵심이 돼야 돼요. 지금이 사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황금기다. 초등학교 2, 3, 4학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네. 이때 독서 습관 같은 거, 책 읽는 게 즐겁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좋다. 물론 다른 거를 배워도 도움이 돼요. 각자 이제 교육단체는 표방하는 가치가 있고 다 의의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책 읽기가 저는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질문하신 거 내용 중에서 오문단 쓰기 이런 게 약간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이가 쓰는 정도는 일기 정도 쓰는 거라고 보시는데 오문단 쓰기를 좀 이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문단 쓰기의 근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오문단 쓰기가 왜 이 형식으로 굳혀졌는지를 그 취지 자체를 온전하게 느끼는 애들이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이 나이 또래에는. 이거는 사실은 효과적인 글을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형식을 먼저 따라하고 주입받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서 이걸 훈련해서 오문단 쓰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은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거든요. 근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오문단 쓰기는 비슷하게 가요. 그렇게 가는 게 효과적인 습득 방식이고 본래 취지에 맞게 오문단 쓰기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의 글을 봤는데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구도를 주입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얘가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definition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라이브 오늘 찍었는데 네. 주제가 감이었잖아요. 네. 감이라고 용어를 사람들이 쓰는데 사실은 약간씩은 다른 개념으로 이 감을 쓰거든요. 네네네. 용어를. 근데 이 감이 뭔지 저희가 정의하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논의를. 이런 것처럼 그 아이의 글을 보면은 이런 종류의 글을 쓰면은 다 정의를 먼저 하더라고요. 책의 내용을 그 다음에 써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점이 뭔지를 써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좋은 글쓰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친구가 의식하고 요 형식에 따라서 써야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라 봐요. 근데 이거를 형식을 주입받고 쓰는 애들은 아무 때나 이 구도로 쓰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문구를 그냥 똑같이 쓰거든요. In today's rapidly changing world, 뭐 어떤 거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다. 결론에는 뭐 I strongly believe. 좋아하는 음식을 쓰라는데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네. I strongly believe that kimchi is my favorite food. 인지적으로 봤을 때 요 2학년 요 단계에서는 보통 아이들은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본래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모문단 쓰기를 뭐 구사할 수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흉내내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흉내내는 거는 좋은 평가를 받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약간은 제가 느낀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걸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즉 뭐 대치동 학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좋고 뭐 7세 9시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혹여나 그냥 넌지시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게 디테일에 불과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어느 학원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나이 어린 아이들은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어두냐 이게 핵심이지. 학원 가가지고 뭐 수업 듣는다고 이게 영어 실력이 확 상승되고 그렇게 안 해요. 뭐 학원 프로그램 내에서만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잘 쫓아가는 거지. 이 책 읽기 많이 없이 이게 영어를 잘하고 원하시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책 읽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집에서 하든 뭐 학원에 가서는 어디서 하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요모조모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6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원서 수준은 꽤 높아요. SR 5점대부터 8점대까지의 책을 고루고루 읽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1년 다녔고요. 그 이후에 집에서 많이 하셨고 초6 때 한 8월부터 학원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학원들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탑반에 배정이 된다. 레벨 테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최근에 고3 한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보셨는데 1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탄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뭐 앞으로 가게 될 중학교가 네. 경기도 남부에 있는 시험 문제가 까다로운 학교래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서술형 영작이랑 문법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셨다가 네. 소규모 원서 읽기 기반으로 하는 학원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 네. 그래서 주 1회 한국식 문법 90분 이런 정도 하고 또 다른 1회는 영어로 읽고 토론하는 창의적 글쓰기 이런 거를 하는 데를 이제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선생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문법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문법을 얘가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네. 정말 한 번도 안 배운 게 맞냐 뭐 이런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잘한다는 거겠죠. 네.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주 1회 정도 문법 배우는 걸로 유지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공부량을 좀 더 늘어나는 학원으로 옮겨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문법 굳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반응하는 거나 보면은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 들으면은 다 쫓아갈 수 있어요. 지금 경기 남부에 얼마나 까다롭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90점 이상은 나올 겁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선생님 눈 맞춰주면서 수업 시간에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가끔씩 질문도 하고 이런 정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그거 중요하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그거 하면은 다 A 이상 나와요. 문법 수업 듣고 나오는 반응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글쓰기 위주로 학원 다니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영어 실력 자체가 글쓰기 하면 좋은 단계예요. 나이도 그렇고 지금 SR 지수 봐서는 그렇고 다른 공부도 좀 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영어를 가지고 영작하는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3 6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는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 명 이제 다니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이거 나는 이게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집중력 있고 재미있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글쓰기라기에 적기다. 맞아요. 예.
얘를 딱 보면은 SR 지수 지금 5점부터 8점대 마인크래프트나 과학도서 위주로 읽는다는데 아마 유추 능력이라든가 이 내용 파악 능력은 상당히 우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자기의 관심사에 있는 책들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를 읽어. 그럼 내용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막 읽어보고 막 알아보고 싶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다른 거 줘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 볼 때는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현됐던 집중력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고3 모의고사 보면은 1등급 다 나온다는데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엄마표 영어에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교육계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발견한 건 뭐냐면은 학원을 많이 다녔든 아니면은 뭐 엄마표로 했든 뭐 책의 종류가 어쨌든 간에 다른 건 다 천태만상인데 네. 유일하게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어린 나이 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다독.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책의 읽은 종류도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문학만 읽어요. 네. 어떤 친구들은 비문학만 읽어요. 네. 어떤 친구들은 뭐 역사만 읽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만 읽고 이런데 그거는 다 양상이 각양각색인데 공통점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 맞아요. 이거는 진짜 딱 하나만 중요한 거 한다 하면은 책 읽어야 돼요.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그 리딩서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입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리딩서 한 개도 안 풀어도 고3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그 1등급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학원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기 뭐 금방의 학원가 저희 학원 학생들도 그렇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다 책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그게 공통점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그거에 이제 신경을 덜 쓰시고 딴 거에 초점을 두신다. 그거는 좀 이제 위험하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플로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4학년이라고 하세요. 학습 이력을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청담, 에이프릴 여기 1년 반 다니셨고요. 3학년 말부터 보습학원에 한 7개월 정도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아이가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이게 뭐 어떤 테스트 같은 게 있으면은 시험에서 하나만 틀려도 울고불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청담 다닐 때 항상 테스트에서는 만점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가 너무 약간은 좀 틀리지 않게 하는 공부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이제 좋지 않으셨나 봐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 2학년 정도부터 이제 청담을 그만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 그만두기 싫어서 울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년 반쯤 부모님께서 이제 공부를 봐주셨대요 아이를. 근데 이게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리딩 문제집 중심으로 많이 하셨다 해서 이때가 약간은 허송세월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동네의 일반 학원을 3학년 말부터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 3회 학원인데요. 수업이 그냥 뭐 브릭스 리딩 같은 거 문제집 풀고 쉬운 원서 2주에 한 권 정도 읽는 이런 체제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끝냈다고 하십니다. 이제 결국 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6월부터 페파피그 이런 거 중심으로 영상 보여주시고 ORT는 7단계라고 하시고 이제 시험 명작 동화 같은 거 좀 읽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한 줄 읽고 뭐 한 줄 듣고 따라 말하기 이런 거 좀 하는 거고 묵독을 안 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원서의 양을 늘려야 되냐? 혹은 묵독을 뭐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되냐? 저는 이제 사연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한글 독서는 엄청 좋아하던 아이인데 요즘엔 독서도 웃긴 만화 외엔 거의 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 여태까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정적으로는 좀 어떤 특정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이라든가 이것도 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딱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묵독하는 거가 지금 4학년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말씀대로 이제 핸드폰 이런 거 다 그때는 사용 안 하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죠. 굳이 말씀드리면 한글책, 영어책을 구별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한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는 책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다는 건데 그거 지금은 별로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좀 다시 불러일으키면 좋겠다. 그래서 쉬운 책, 뭐 하루에 30분이라도 영어책 읽는 습관하고 난이도 상관하지 말고 어떤 장르나 종류 상관하지 말고 그냥 책 읽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그 이렇게 사연 중에 보면은 학원을 이제 그만뒀는데 이 둘 다 아이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이의 입장, 생각을 좀 존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100%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제 뭐 청담이나 이런 건 좀 아니까 그런데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일정 부분 그걸 좋아하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걸로 봐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면 재밌어요. 예, 위로도 받고 뭐 숙제는 뭐 아우 얘가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막 좀만 틀리면 막 하는데 이제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벽주의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뭐 계속 지속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중고등학교 가면 좀 없어져야 될 습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싶다 하면은 빼는 거는 글쎄요 좋지 않죠. 아무리 원서에 있는 거를 강조를 하시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좀 뭔가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고 방식이 조금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좀 채워. 애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견제되는 게 있어요. 일정 부분 인성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남들과 일정 부분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게 되면 공부를 잘하면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통이라든가 성격, 인격, 인성 이런 부분이 좀 공부를 위해서 얘를 희생한다. 그러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가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원서를 많이 읽던 뭐가 됐던 이게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시되는 부분이 희생이 되면 다른 걸 해봤자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서 읽기 좋죠. 원서 많이 읽으면은 실력 향상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인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거는 그런 차원이죠. 예. 다음 사연은 본범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아이는 3학년 그리고 2학년이에요. 저희는 4년 전 이 시골로 귀촌해서 살고 계시고요. 지금은 첫째는 3학년 디스커버리 2 브릭스 50 정도의 실력을 가졌고 둘째는 이제 파닉스를 장모음 끝낸 상황입니다. 물론 엄마표고요. 원서 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좀 궁금한 거는 아이들이 낭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닥터 수수 같은 경우는 대략 내용은 파악하지만 읽고 해석은 제가 해줘야 되나 이런 궁금하시고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줘야 하나요? 읽기 전에 브릭스나 ELT, 그래머 같은 문법을 먼저 해줘야 되나 정말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 아이들 수준에서 매직 트리어스 같은 원서는 이제 무리일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지금 제가 짐작하는 거는 아이들 수준보다 어려운 걸 읽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거로 좀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해석을 안 해주면은 의미 파악이 좀 힘든 그쵸? 그런 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석이 필요 없는 책들을 읽으시면 돼요. 뭐 종종 말씀드렸는데 표정에 대한 책이에요. 네. 웃는 얼굴 돼 있고 happy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음 쪽이에요. 한 글자 있는 거예요. 한쪽에. 다음 쪽 울어요. 네. sad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원서 읽기로 하려면. 네. 그게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3학년, 2학년이니까 약간 인지적으로 발달을 했는데 인지에 맞는 영어 책을 고르신다 하면은 이거는 스스로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인지에는 안 맞지만 쉬운 거 읽으시던가 아니면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식으로 할 거면은 사실은 원서 읽기가 강점이 사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추천은 쉬운 걸로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쉬운 거라고 하면 본범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그림 하나에 단어 단어 한 두세 개 있고 한 장에 막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10쪽이고 굉장히 얇고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닥터 스위스도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 닥터 스위스가 그 정도 수준인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Elephant and Pig이라고 있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예. AR지수는 0점대. 네. 네. 다음 사연은 지지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지금 현재 7살이고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라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놀아가지고 리스닝 스피킹을 만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의 사정이 있어서 운영진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서 약간 학습식으로 지금 넘어간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럭저럭 적응을 하고 숙제나 뭐 이런 것도 조금 하는데 의문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놀이식이어서 책자를 읽고 책을 완전히 이해 못하더라도 간단히 뭐 질문 정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책 자체가 AR지수 3점대 4점대 초반 이런 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단어도 외우고 한글 뜻도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냥 독서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 겉핥기예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야 쉬운 책을 좀 한 2권씩 하루에 얇은 거 읽으면 어떠냐? 그건 뭐 그럴 필요 없다. 그건 뭐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오고 저희 아이면 옮깁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7살이잖아요. AR 4점 초반은 원어민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정서도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정서도 안 맞고 이게 글자는 어떻게든 따라가도 이게 어떤 정서랑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공감하기 힘들 거예요. 7살인데요. 그리고 여태까지 약간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라는데 그 놀이식 영어 유치원에서 그 몇 년을 한다고 이게 AR지수 3, 4를 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어 유치원 원래 그 놀이식이었다가 학원 사정으로 이제 색깔을 좀 바꿨다는데 아마 계속 요청을 했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단어 좀 배우게 해라, 책 수준 높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확률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잘 소화를 하냐? 이게 아니거든요. 거의 다? 저 같으면은 제 자식이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단어 외우는 걸 아예 안 시킬 거예요. 저는. 그거가 있으면 그걸 거긴 안 보내거나 빼거나 어떤 수단을 하든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절대로 단어 외우는 거는 그 근처에 안 가게 할 거예요. 이게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요인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재밌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이 단어 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친구 또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영어 유치원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단어를 외워서 시험 잘 보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단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강하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많이. 보니까. 예. 영어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 토플 같은 거 보면 100점 정도 나오고. 뭐 말 같은 거는 자기 뭐 의사 표현 같은 거 다 해요. 그쵸. 뭐 AI랑 AGI가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그거를 다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그 어렸을 때 단어 암기는 잘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효용이 일반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렸을 때. 그런데 괴로움은 굉장히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감정적으로 이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안 보내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저희들의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여기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생각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